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기업과 경영의 이해 제 10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주차 제 1교시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까지 중국 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 그리고 중국 기업의 이해, 중국 기업의 경영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을 조금 더 현재의 모습으로, 또 동태적인 모습으로, 또 중국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4차 산업 또는 AI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AI라는 측면에서 AI는 무엇이냐, 또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중국과 AI, 중국 기업과 AI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기업과 4차 산업혁명, 중국 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중국과 AI, 중국과 4차 산업혁명, 중국 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조금 더 관련된 이슈들을 찾아보고 조금 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중국의 AI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이고, 두 번째는 중국 기업의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것을 단지 AI, 그냥 4차 산업혁명으로 담기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의 각 측면을 살펴보고, 또 중국에서 그런 측면 중에서 어떤 측면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국을, 또 중국 기업을, 또 중국 기업의 경영을 현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최신 트렌드의 측면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제조 2025입니다. 네. 이것은 독일에서 제시한 제조업 4.0 모델, 이런 모델들을 참고를 해서 중국에서 중국 제조 2025라는 청사진 또는 어떤 발전 계획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라고 살펴본다면, 이 내용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이, 또 중국의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중국이 어떻게 움직여서 경제 발전이 될 것이고, 또 중국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자, 중국 제조 2025를 살펴보면, 중국 제조 2025에서 선정된 10대 중점 산업, 쫑디엔 잔이에, 쫑디엔 항이에는 쫑디에는 중점적인,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산업은 차세대 IT, 고정밀 수치 제어 및 로봇, 항공 우주 장비, 해양 장비 및 첨단 기술 선박, 선진철도, 교통 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의학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입니다. 보시면 차세대 IT가 있습니다. IT, 차세대 IT, 고정밀 수치 제어,
NC라고 하는 고점을 수출 제어, 그리고 로봇, 항공 우주 설비, 해양 장비, 첨단 기술 선박, 이런 항공 우주 해양 첨단 기술 선박, 또 선진 철도 또는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이거를 신能源汽车라고 해서 신에너지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의학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으로 12차 5개년 계획, 중국에서는 12.5 规划라고 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5년 동안 정책을 입안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어떤 부분에서의 정책이 중요한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7개 신흥산업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 이 측면들 중에서 중국이 향후에 산업의 구조조정, 또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의 키워드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들이 정말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중국의 제조업은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수준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또 중국은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실현될 경우에 중국은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 제조업도 전통적인 제조업 수준에서 많은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중국 제조, 그래서 中国制造2025입니다. 중국 제조 보시면 되고, 또 중국 제조 2025에서 항공우주 설비,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및 고기술 선박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산업들은 기존의 7대 신흥산업, 7개 신흥산업에 포함이 되었던 그런 산업들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이 기존의 12차 5개년 계획의 7대 신흥산업은 산업별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산업별로 어떤 추진 과제를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지가 제시가 되어 있었다면, 중국 제조 2025에서는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혁신 능력, 품질 제고, 제조업과 정보화의 결합, 혁신 능력 제고, 혁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다. 혁신이 오히려 평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혁신 능력을 높인다 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산업들, 10대 중점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제시가 됐다. 이거 혁신 능력, 혁신이 키워드입니다. 중국에서. 또 품질 제고, 품질 수준을 높이고, 제조업과 정보화의 결합입니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은 제조업 나름대로, 정보화, IT, 정보화는 정보화대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파급 효과가 큰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중국 제조업이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녹색 성장,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한다. 녹색 성장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 및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게임 참여자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제정하는 제정자, 게임 규칙의 제정자 이 역할로 전환해서 민간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더 확대할 것이다. 이건 중국 정부는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중국 정부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임의 규정을 만드는 제정자이자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같이 해왔습니다.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는 정부의 측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부로서의 본연의 책무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게임 규칙의 제정자의 역할로 전환해서 민간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충분하게 한다, 발휘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판의 제조업 육성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또 기업 신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청사진과 전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정부들이 시행착오를 해오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고 개혁 조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포부를 실현하지만 집권 후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어려우니까 또 다시 친기업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부분을 일관성을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부 역시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출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연관성, 정책의 지속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인터넷 플러스 아니면 중국 제조 2025 이런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변수는 또 중요성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정책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또 중국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돼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체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 한국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중국 제조 2025와 공생할 수 있는 한국만의 제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사물 인터넷을 인터넷 플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 Internet of Everything, Internet of Things, IoT라고 하는데요. IoT에 다 담기에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중국만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걸 통해서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제조 2025와 함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고 있는 양대 축이다. 중국은 기존에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중국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통적인 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야들과 전통 산업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새로운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집중해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 여기 보시면 O2O라고도 나오는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자세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제조 2025와 함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고 있는 양대축이다 했습니다. 인터넷 플러스는 인터넷, 모바일, 빅데이터 등을 전통산업과 융합시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다시 보시면 인터넷, 모바일, 빅데이터 등을 전통산업과 융합시켜서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 이런 정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선도 수준까지 도달한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비즈니스의 혁신 역량을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확장시키려고 한다. 이겁니다. 중국이 이미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양에서 로봇 측면에서 4차 산업의 각 측면에서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거나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이미 초과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중국의 인터넷 비즈니스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비즈니스의 이런 혁신 역량을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확장을 하고 적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소매업을 결합하면 전자상거래와 O2O 시장이 열리고 라고 했습니다. 인터넷과 소매업을 결합을 한다. 소매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통산업입니다. 마트, 아니면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소매업을 결합을 하면, 인터넷과 소매업을 결합을 하면 전자상거래가 있고, 전자상거래 말고 O2O에서 온라인 to 오프라인, 오프라인 to 온라인, 두 개가 다 된다고 합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장이 열리고 인터넷과 금융이 결합하면 온라인 결제와 인터넷 은행이 발전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인터넷과 소매업이 결합을 하면 전자상거래와 O2O, 그렇죠? 전자상거래 여러분 잘 아십니다.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죠. 전자상거래. O2O 시장이 열리고 인터넷과 금융이 결합하면 인터넷 온라인 결제, 금융시장 결제가 될 수 있는 온라인 결제와 인터넷 은행이 발전한다. 이런 것. 인터넷 플러스의 개념, 인터넷 플러스의 개념은 이것을 중국에서는 후联网加플러스, 그 후联网, 서로 이어주는 그런 망이라고 해서 그 인터넷이고, 자 더하기 라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이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먼저 제기되었습니다. 인터넷 플러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ICT 시장조사기관인 이관智库의 위양 회장이 2012년 후联网加라는 용어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인터넷 플러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터넷과 전통산업의 융합을 의미하면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인터넷과 전통산업을 융합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배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전통산업. 2013년 텐센트의 덩신의 마화腾 회장이 인터넷 플러스를 통한 산업 혁신과 융합 촉진 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방안. 산업의 혁신, 혁명, 그리고 융합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관智库의 위양, 그 다음에 덩신의 마화腾 회장이 이런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런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덩신의 마화腾 회장이 인터넷 플러스를 통한 산업 혁신과 융합 촉진을 제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2015년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면서 중국 경제의 핵심 키워드,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경제와 산업 구조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경제와 산업 구조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냐? 정부 주도로 이끌어 나가냐? 민간에서의 생각들을 중요하게 여기서 이끌어 나가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속 성장이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처음에 어떤 형태로 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을 찾을 때 민간 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많이 따랐습니다. 수출이 중요하다. 수출을 통해서 수출 입국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들이 나올 때 그런 의견들을 제시한 것이 바로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기업가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은 좀 다르지만 경제와 산업구조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금지된 것 이후에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하는 네거티브 식의 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규제의 득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 발전의 초기에는 이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시장이 성장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를 합니다. 이런 네거티브 방식을 추구하였습니다. 중국 ICT 혁신의 촉발제가 되었던 전자상거래 분야와 뒤이어서 성장한 핀테크, 차량 공유 서비스, 전기차 부분이 모두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중국 ICT 혁신의 촉발제가 되었던 전자상거래 분야, 뒤이어서 발생한 핀테크, 우리나라는 핀테크도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고 있고 차량 공유 서비스 역시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부분은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 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이 커지기를 기다렸다가
사후에 규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겁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공산당 독재국가인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사회주의 체제고 통제를 강조하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 인식 기술, AI 측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중국의 역량이자 중국의 가능성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마음껏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화적인, 혁신에 친화적인, 또 시장에 친화적인, 기업에 친화적인 측면들은 이른바 positive 해서 포지티브 식 규제. 이런 규제는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러이러한 행위는 할 수가 없다. 빼고 하세요. 라고 하는 포지티브식 규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의 ICT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겁니다.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제조 2025 또 인터넷 플러스 단순히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 실현된다면 중국 기업, 중국 경제, 중국이 더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국 기업의 경영 또 중국 기업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